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 성입니다. 이번에는 흉터 시술 후 또는 모공이나 살이 차는 시술 이런 시술들을 하고 나서 피부 재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 어떻게 보면 피부 재생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가 뭔가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을 운영한 게 한 이제 5년째고, 그 전에도 다른 병원에서 봉직 의사, 페이 닥터로서 또 한 5, 6년을 일했고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이제 이런 피부 미용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험을 하면서 대부분 치료를 한 후에 기다리면 살이 더 차오르고 피부 상태가 더 좋아지는데, 예외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 예외인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그리고 처음에 그런 환자분들이 왔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환자분들이 저한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몰래 뭔가 다른 시술을 받은 게 아닌가, 박피성 시술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물어봤지만 그분들은 절대 그런 시술을 하지 않았다. 난 박피성 시술 같은 거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피부들이 어떻게 나빠질 수 있었을까? 왜 더 나빠졌을까? 그런 예외의 경우는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방송도 끝까지 들어두시면 다른 병원에서든 본원에서 치료를 받든 어디에서 받든 간에 이런 흉터 치료 또는 살이 차는 치료, 모공이 좋아지는 치료 같은 걸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술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흉터가 차오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 살이 차오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이런 중요한 게 결국 같은 말인데, 제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어떤 의외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기다리면 콜라겐 리모델링 과정을 걸쳐서 살이 더 차오르고 피부가 더 좋아져야 되고 흉터가 더 좋아져야 되고 모공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예외인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 예외인 분들은 제가 지키려 할 것을 웬만큼 다 지켰다고 해요. 붉어지는 거 조심하는 거, 음주라든지 이런 걸 조심했다고 하는데, 제가 운동도 사실은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운동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무리한 몸무게 감량. 단기간에 몸무게가 많이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살이 차오르는데 우선 방해가 돼요. 그죠? 왜 그런가도 좀 이따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굶는 다이어트나 지방 흡수 억제제 같은 거를 복용하는 다이어트. 당시에 그 시술 받았던 분이 어떤 지방 흡수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셨냐면 알리포텍이라고 하는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분은 치료 후에 왔는데 오히려 흉터가 더 커지고 많아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 그런데 봤더니 이런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약을 먹는 행동, 지방흡수 억제제를 먹는 행동이라든지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들, 또는 단기간에 몸무게를 감량하는 것들이 왜 살 차오르는데 큰 방해가 될까? 우선 여기 보면 피부의 모식도인데, 이거는 진피, 이거는 표피, 밑에는 이제 뭐예요? 피하 지방이 있죠. 피하 지방 밑에는 근육이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어릴 때 한번 생성된 지방세포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지방세포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면서 커지면 비만이 되고 작아지면 살이 빠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지방세포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은 지방 흡입을 한다거나 또는 지방을 대놓고 뭔가 깨는 행동들을 해야지만 지방이 없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서 굶거나 하면 이 지방세포는 작아지는 거지, 이 그림과 같이 지방의 세포수가 줄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방세포가 줄면, 지방세포가 작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 가장 간단하게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방세포가 작아지면 이 볼륨감이 감소되겠죠. 당연히 이 큰 덩어리들이 점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내려앉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살차는 행동들은, 살차는 어떤 그런 증상들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살이 안 찬다고 느끼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방세포가 작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지방세포들이 이 위에 진피들이 뭔가 활동을 하거나
뭔가 살이 정상적으로 조직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주는 양분을 공급해요. 그런데 이 지방세포가 작아지게 되면 자기도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진피가 뭔가 조직을 만들어내고 뭔가 바뀌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일련의 그런 에너지원을 공급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살찌는데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대표적인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레이저 시술 같은 거 할 때 살이 차오르거나 주름이 펴지거나 이런 시술을 할 때 볼이 약간 통통하신 분과 살이 마른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통통한 사람들이 결과물이 월등히 좋게 나와요. 왜? 이런 지방세포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부볼 제거술을 하신 분들은 레이저 시술을 했을 때 그런 거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결과물이 많이 나쁘게 나와요. 그래서 지방세포가 적절히 있고 어느 정도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어떤 무리한 몸무게 감량을 한다거나 지방흡수 억제제를 하는 다이어트 약을 먹고 있거나 하면 당연히 살찌는데 불리하다. 그래서 레이저 시술 같은 거에서 살찌는 시술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살이 다 차오를 때까지 내가 정상적인 피부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무리한 이런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상으로 되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다시 악화되지 않느냐?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다이어트를 하되 굶는 다이어트보다는 어떤 음식물을 조절하는 다이어트,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뭐 갑작스럽게 몸무게를 뺀다거나 이런 지방 흡수 억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살찌는 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거.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피부 시술 후에 살찌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다이어트나 운동하는 거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어떤 혈액순환 같은 게 좋아지면서 살찌는데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살찌는데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몸무게를 빼는 거 주의를 해라. 물론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적절한 운동, 가벼운 자전거 타기라든지 산책, 가벼운 조깅 정도, 가벼운 뭐 그런 운동 같은 거, 땀이 흠뻑 젖을 정도 운동 말고 얼굴이 막 많이 붉어지는 운동 말고 가벼운 운동 정도는 꾸준히 하셔도 큰 문제가 되진 않으나 아까 말했듯이 몸무게가 많이 빠지는 운동이나 어떤 살이 몸무게 키로수가 푹 빠지는 다이어트 같은 걸 해버리면 살찌는 데 굉장히 불리하다.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지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잊지 마시고 지켜주세요. 치료 후에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예,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